예적금 잘하고 계시죠? 원금 보장이 최고니까. 근데 정말 안전할까요? 사실 예적금 금리 2%, 물가 상승조차 못 막습니다. 불과 10년 전에 2,000원 하던 김밥 2배가 넘었습니다. 그럼 주식은요? 단 하루 만에 15% 넘게 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극단적일 필요가 있을까요? 예적금과 주식 그 중간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ETF를 추천드립니다. 예적금보다 수익률은 높으면서 주식보다 안정적이니까요. 오늘 영상으로 10분 만에 ETF를 이해하고 같이 증권사 앱 켜서 계좌 개설부터 매수까지 해볼게요. 오늘 시작하는 단 한 주가 10년 뒤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분명히 바꿀 겁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오늘 같이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ETF가 대체 뭘까요? 사실 이름 안에 다 들어있어요. Exchange Trade Fund, 상장 지수 펀드죠. 펀드라고 하면 어려워 보이죠? 쉽게 말해서 베스킨라빈스입니다. 파인트 한 통을 단 한 가지 맛으로 채우면 개별 주식이고요. 반면에 바닐라, 초코, 딸기 세 가지 맛을 각각 다른 맛으로 채우면 ETF가 됩니다. 안 물리고 오래 먹을 수 있겠죠. 이 원리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테슬라 주식을 사고 싶어. 근데 단 한 주씩만 사도 57만 원이 넘네? 혹시 내가 사자마자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래서 ETF라는 장바구니가 필요한 거죠. 특히 초보자는요. 하나의 ETF 안에 애플, 구글, 테슬라,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으니까요. ETF는 개별 주식보다 싸고 리스크도 낮아집니다. 이걸 바로 분산 투자라고 부릅니다. 자연스럽게 위험이 분산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플 주가가 떨어졌는데 구글이랑 엔비디아가 올라주면 그 ETF 가격은 떨어지지 않겠죠. 개별 주식은 급등도 급락도 크지만 ETF는 이 등락 폭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싶지만 동시에 리스크도 걱정된다면 ETF가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ETF를 사면 될까요? 현재 상장된 ETF는 국내에만 1,000개가 넘고요. 미국에는 무려 4,70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ETF, 바로 S&P 500 ETF입니다. 또 워렌 버핏도 유산의 90%를 여기에 투자하라고 했었죠. S&P 500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대체 S&P 500이 정확히 무엇이냐? 미국을 대표하는 상위 500개의 기업을 모아놓은 지수예요. 애플, 구글, 테슬라, 넷플릭스, 우리가 알만한 글로벌 기업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P 500 ETF를 사게 되면 미국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S&P 500이라는 주가 지수가 1% 오른다면 S&P 500 ETF의 수익률도 마찬가지로 1%쯤 되겠죠. 물론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 코스닥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200 ETF를 사면 삼성전자, 현대차, LG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 200개에 투자하는 셈이 되겠죠. 이렇게 지수형 ETF가 가장 기본입니다. 상장 지수 펀드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었죠. 시장 전체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3대 지수는 S&P 500, 나스닥,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요. 국내에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을까요? 여기서 살짝 더 나가볼게요.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대표적으로 스파이와 VO를 포함한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설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VO 또는 SPLG를 사시면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물론 스파이가 ETF의 시초라 가장 유명하지만 수수료가 비쌉니다. 반면에 VO는 수수료도 가장 낮고 SPLG는 단가도 낮기 때문에 사회초년생들이 부담 없이 시작하기 좋아요. 그럼 실제로 ETF를 어떻게 살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증권사 어플을 설치한다. 두 번째, 종목명을 검색한다. 세 번째, 매수 수량을 입력해 주시면 끝납니다. 우선 주식이 처음이신 분들은 증권사 어플 가셔서 계좌 개설부터 해주시고요. 은행 어플에서 통장 만드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세금입니다. 여러분 우리 월급 받을 때도 매번 세금 떼이잖아요. 투자도 당연히 세금이 붙겠죠. 그래서 일반 계좌로 ETF를 사게 되면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덜 내고 투자할 수 있는 절세 계좌를 개설할 거예요. 절세 계좌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ISA, IRP, 연금저축계좌. 그런데 오늘은 딱 한 가지 ISA 계좌만 같이 개설해 볼 거예요. 왜냐하면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에는 55세까지 투자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ISA는 딱 3년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그 전에 해지하실 경우에는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모두 토해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원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부담 없이 시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ISA도 무한정 세금이 빵원은 아니에요. 다만 연간 수익 200만 원까지는 세금
세금이 빵원입니다. 만약에 200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15.4%가 아니라 9.9%만 내면 됩니다. 사실 완전 혜자인데 ISA 계좌를 안 할 이유가 없겠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 ISA 계좌에 가입하실 수 있어요. 서민형은 무려 세금 혜택이 2배입니다. 연간 40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이 아예 빵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영상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 같이 계좌 개설부터 하고 올게요. 증권사 어플 들어가셔서 ISA라고 검색해 주시고 계좌 개설부터 진행해 주세요. 자, 이제 개설하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ISA 계좌로는 해외 상장 ETF를 직접 사지를 못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스파이, VO 이런 것들 있죠. 대신에 국내 자산 운용사에서 이 스파이를 똑같이 본떠서 만든 국내 버전 ETF를 사시면 됩니다. 국내에 상장된 S&P 500 ETF를 원화로 매수하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에이스, 솔, 타이거, 코덱스, 라이즈가 있어요. 이 중에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걸 찾으신다면 에이스, 배당은 현재 기준으로 타이거가 가장 높습니다. 오늘은 정말 ETF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었는데요. 사실 지수형 ETF 말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 배당형 ETF도 있고요. 로봇산업, AI 산업 같은 특정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통해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ETF 체크라는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ETF를 보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ETF 안에 어떤 기업들을 담고 있는지 구성 종목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번 이렇게 쭉 들러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해외 직접 투자 대 국내 간접 투자 어떤 게 더 나은지. 같은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여도 투자 목표나 기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세금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댓글로 요청 주시면 다음 영상도 ETF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뵐게요. 안녕!